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 토트넘은 2년 전 손흥민 선수의 전설의 골을 다시 한번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토트넘이 최악의 위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리버풀 경기에 졌고요. 이어졌던 그 강등권 주의를 맴돌고 있는 브라이턴에게도 졌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답답해져요. 보시는 분들 이게 뭐냐. 아무리 뭐 케인 빠지고 누구 빠졌다고 하더라도 팀이 17인데 이렇게 경기를 한다고? 진짜 힘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러면서 2연패를 좀 토트넘이 당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순위도 유로파 리그권이라고 할 수 있는 6위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이마저도 그 주위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토트넘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부상 어떻게 합니까? 계속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로셀소가 그 햄스트링 다친 것 때문에 복귀가 3주 정도 더 뒤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지금 공격력이 좀 막 떨어져 있고 케인도 부상이기 때문에 이선 쪽에서 로셀소가 좀 이렇게 뭐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로셀소가 지금 계속 못 나오게 된다면 좀 타격이 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리를 파리로 보내지 않은 것도 이렇게 로셀소의 복귀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수가 부족하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알리를 쓰던지. 알리를 쓰지도 않잖아요. 예. 뭐야? 근데 알리도 근데 지금 부상 때문에 이 경기 또 첼시 경기는 못 뛴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주요 선수들이 막 빠져 있는데, 최전방의 공격을 뭐 거의 이끌어갔던 손흥민과 더불어서 케인이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한 2월 중순에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돌아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2월 13일 정도면 주요한 몇 경기를 못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레길론도 지금 근육 쪽 이상 때문에 2월 21일 정도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케인보다도 더 늦게 복귀하는 게 레길론입니다. 왼쪽 밴드비스 지금 답답한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는 선수들 좀 다독여가지고 써야 되는데, 오리 같은 친구들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뛰려고 하잖아요. 좀 부족해도. 근데 이런 선수 그냥 너 내가 저기 교체하라고 그랬다고 오늘 라콘에서 집에 가버려? 너도 가. 마상을 입혀가지고 또 우리에도 뛰지 않게 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다독이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뛰게 해야죠. 클롭 감독이 리버풀의 그 밀러 지난번 경기에 교체해서 빼면서 밀러가 나 왜 뺐어요? 이랬더니 이해시키잖아요. 설득시키잖아요. 그래서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가는, 좀 품에 안는 뭐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에 힘으로만 땡겨가려고 하니까 이게 끌려가나요? 반발만 하지? 좀 아쉽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뭐 주요한 선수들 없이 한 2월 중순에 유로파 리그 다시 재개하잖아요. 그 이제 볼프스베르크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 하여튼 전후까지는 주요한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좀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일정을 한번 쭉 볼게요. 그러면 그 유로파 리그까지. 자, 다가오는 이제 새벽입니다. 2월 5일 새벽 5시에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첼시가 진짜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2월 7일 밤 21시에 웨스트브롬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또 치러야 되고요. 2월 11일 새벽 5시 15분에 FA컵 에버튼과 원정 경기 치러야 됩니다. 에버튼도 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2월 14일 새벽 2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치러야 되고요. 2월 19일 새벽 2시 55분에 유로파리그 오스트리아 원정 볼프스베르크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경기들 진짜 쭉 이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의 왜 품이 못 왔냐는 거죠. 참. 그런데다가 당장 토트넘이 바로 만나는 상대 누구? 첼시입니다. 첼시가 투엘 감독 체제, 램파드 감독이 물러나고 투엘 감독 체제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팀, 완전히 다른 경기력, 완전히 다른 전술, 진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너무 경기 좋더라고요. 보면서 경기 진짜 잘한다. 예. 그 공격적인 3백, 그다음에 오도이의 오른쪽 윙백, 이런 거 진짜 신의 한 수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로테이션, 계속 특히 뭐 앞쪽 공격 라인은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투엘 감독이 그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에 했던 울버햄튼 경기는 이제 무승부였는데, 그 다음 이어졌던 버니 경기를 2대0으로 좀 제압을 하면서 두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진 적이 없고 1승 1무입니다. 상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특히 버니전 2골 같은 경우는 아스필리쿠에타, 탕코, 이제 알론소 다 수비 쪽 자원들이 오버랩 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확실히 공격할 때 공격 숫자, 수비할 때 수비 숫자를 많이 아주 현대적인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의 3백 쓰고, 확실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지도자들이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순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어리그 현재 딱 보시면 토트넘과 첼시의 승점이 33점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골득실 차로 지금 순위가 좀 갈려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순위의 변동이 있다는 거고, 또 지금 밑에 있는 에버튼과 빌라 같은 경우도 좀 다가오는 새벽에 또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순위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도 상당한 위기다. 사실 더 밀리게 되면 이건 뭐 유로파 리그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리그컵 결승전에 올라갔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한다고 하겠지만 프리미어리그 순위만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다 이게 토트넘이 첼시에게 맞대결 성적이 안 좋아요. 토트넘은요, 최근 첼시를 만나서 6번 동안 2무 4패, 승리가 없습니다. 네. 첼시가 토트넘에게 진 마지막은 2년 전인 2019년 1월에 리그컵 경기였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첼시가 토트넘에게 진 마지막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2018년 11월 때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이 경기?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으로 보자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를 잡은 마지막 경기.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가지 전설적인 골을 넣었는데 그 전설의 골을 넣었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리가 딱 그 토트넘 진영에서 패스를 해줬는데 하프라인 약간 아래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볼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죠. 한 50m 이상 치죠. 계속 치고 들어가서 조르지뉴가 막 따라오죠. 조르지뉴가 따라오면서 나중에 막 속도가 안 되니까 고만 뛰어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 막 등 두들기고, 그다음에 다비드 루이스까지 제치고 케파 보고 왼발로 마무리했던. 예, 제가 당시에 영국 현지 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래픽까지 딱 해서 어메이징 골 소개했던. 예. 우리 이제 막 버니 그 푸스카스 경기 그 푸스카스 골을 넣었던 것만큼 기억하지만 이 경기도 또 하나 이거 전설의 골로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리미어리그 당시에 11월의 골로 선정됐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첼시를 상대로 이러한 골을 다시 한번 좀 넣기를 좀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모든 대회 뭐 컵 대회를 다 합쳐가지고 첼시를 상대해서 12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전설의 골을 포함을 해서.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조금 안 터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개인의 폼 문제라기보다는 전술의 문제, 또 케인이 좀 빠져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있다고 보는데, 좀 손흥민 선수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5경기 동안 골이 없습니다. 공식 경기. 1월 초에 프리미어리그 리즈와의 경기 때 골 넣었고, 이어졌던 리그컵 브랜트포드와의 경기 때 골을 넣어서 2연속 골을 넣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골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살라도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살라가 득점 랭킹 1위인데 15골 더 많이 때려 넣었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2골인데 맨유의 부패, 토트넘의 케인과 함께 득점 랭킹 공동 2위입니다. 이제 3골 차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좀 빨리 더 올라가야 득점왕 경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토트넘에게 지금은 골로 선수가 없어요. 예. 베일 뭡니까? 정말. 난 비니시우스 잘 쓰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좀 만들어줘야 손흥민 선수 개인 타이틀을 떠나서 토트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발 예상 라인업만 좀 봐야 되는데, 홈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손톱보다는 비니시우스를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손흥민 선수를 앞쪽에만 갖다 놓으면 이건 완전히 수비하다가 카운터 때리겠다는 건데 상대가 알아요. 그러면 상대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 쪽에서 야 손흥민만 잡아,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부담감이 너무 커지고 뛸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프리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다른 선수를 미끼로 둬야죠. 케인이 하는 것처럼 그걸 비니시우스에게 좀 맡기자라고 하는 거죠. 비니시우스가 골을 너무 더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상대 수비를 좀 흔들어주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양발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만 너무 고립시키지 말고 손흥민 선수 너무 외롭게 만들지 말자. 비니시우스를 투입함으로써 수비를 좀 찢자. 그런 의미에서 비니시우스를 선발하면 어떨까 싶고, 수비도 3백보다는 4백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봐요. 3백을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드필더나 공격의 숫자가 적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더 골이 안 터지잖아요. 지금 더 이상 이걸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백을 4백으로 바꾸고 미드필더의 숫자를 좀 강화시키자,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4-2-3-1로 놓고 볼게요. 전방에 비니시우스 원톱으로 놔둬놓고, 2선 쪽에 손흥민, 은돔벨레, 루카스 모우라, 오른쪽에 라멜라를 투입하자는 의견인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멜라 나오면 너무 저 드리블 좀 끌고 너무 패스미스도 많고 턴오버가 많아서 자꾸 흐름이 끊겨요. 전 루카스 모우라가 오히려 더 빠른 역습이나 이런 게 더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미드필더는 상대가 첼시 강한 팀이기 때문에 호이베르, 무사스과 강한 선수 딱 배치해 놓고요.
수비는 벤 데비스 왼쪽, 그다음에 토비 알더웨이럴트, 조 로든. 오른쪽은 이 뭐 저는 우리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뭐 안 되면 도어티. 도어티 근데 너무 폼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탄강가 얘기했는데 탄강 너무 많이 안 써가지고 도어티가 어떨까 싶고요. 골키퍼는 요리스로 하겠습니다. 원정팀 첼시. 첼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경기는 일단 뭐 전 3백은 유지될 것 같고 너무 좋으니까 3-4-2-1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플리식을 선발로 쓰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투엘 감독이 특히 공격은 로테이션을 아주 인상적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데 베르너를 자신의 첫 번째 데뷔전 때는 뛰지 않게 하다가 두 번째는 선발 이렇게 넣었던 것처럼 원래 투엘은 뭐 도르트문트 시절 때부터 투엘 감독이 거의 에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던 플리식을 끌어올려가지고 선발로 만들었던 감독이 투엘이기 때문에 투엘을 플리식 잘 알거든요. 근데 플리식을 두 경기에서는 이제 교체로만 뛰게 했는데 이 경기는 선발로 뛰게 할 가능성도 높고 저는 뛰게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베르너를 그리고 약간 원톱으로 갖다 놓으면서 플리식 마운트를 2선, 그러니까 그 세 선수를 굉장히 스위칭을 많이 하는 전술을 써가지고 첼시에게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약간 침투형 공격수의 어떤 느낌을 가져가주면 어떨까. 자, 그래서 베르너 최전방 플리식과 마운트를 약간 2선 쪽,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서 하는 알론소, 코바치치, 조르지뉴, 오도이 오른쪽 윙백에, 그리고 이제 백스리는 리디거, 그다음에 티실, 티아고 실바, 그다음에 탄코, 아스필리쿠에타, 골키퍼는 이제 맨디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첼시는 이 경기 원정마저도 잡는다고 한다면 투엘 감독 완전 떡상하겠죠. 예, 신뢰를 완전히 얻으면서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 첼시 입장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만약에 이 경기도 져가지고 3연패에 빠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지에서도 무리뉴 감독의 경질설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만약 홈에서 첼시에게 또 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리뉴 감독 경질의 목소리가 본격화될 것이다. 진짜 중요할 거예요. 첼시에게도 토트넘에게도 손흥민에게도. 네, 다가오는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